그 어제 조추첨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그 파리랑 맨시티랑 A조에 걸렸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후토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 아예 둘 다 다른 팀에서, 물론 메오대전은 유벤투스와 바르셀로나가 같은 조에 이미 걸렸었기 때문에 호날두가 유벤투스를 간 다음에 다른 팀에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느낌이랑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르다고 보는 게, 메시도 팀으로 옮겼고 호날두도 지금 옮길 가능성 있는 상황에서 아예 다른 팀에서, 그러나 뭐 어쨌든 메우대전이 새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시간이 지난 것과 동시에 지금 호날두 맨시티행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느낌입니다. 멘데스가 되게 세게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계속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소식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파브리지오 로마노가 이제 에드 아론스랑 같이 기사를 썼는데, 맨시티는 조르지 멘데스와 협상 이후 호날두 영입에 착수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멘데스는 호날두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수요일 토리노를 방문했는데, 유벤투스가 지금 원하는 게 2,500에서 3,000만 유로 정도가 된대요. 그 이적료 아니야? 그렇죠. 이적료가 뭐 3,000만 유로라고 하면 얼마야? 뭐 한 400억 정도 생각하면 되는 그 것 같은데, 근데 원래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던 게, 맨시티는 호날두한테 딴 건 모르겠는데 이적료 별로 안 쓰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많았잖아. 네, 그냥 공짜로 데려오고 싶어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멘데스가 그거에 있어서 좀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멘데스는 맨시티도 맨시티인데 유벤투스를 설득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을 거야. 그쵸. 그러다 보니까 멘데스가 시티가 아니라, 그러니까 맨체스터가 아니라 토리노로 지금 갔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렇지. 맨시티가 아직 정식 입찰에 응한 건 아니래요. 근데 호날두가 세리에를 떠나기를 원하고 엠폴리와의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몇 시간 안에 이거는 비드가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뭔가 윤곽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뭐 사실 뭐 디애슬레틱 쪽에서도 뭐 당연히 디애슬레틱은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는 공신력으로 따졌을 때 제일 그 유력한 기자들이 모였으니까. 그쵸. 물론 그 중에서 뭐 샘리 같은 경우에는 또 요즘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좀 배제를 하는 편입니다만, 좀 이쪽이 그 날림으로 쓰는 어떤 가십성 기사가 좀 적은 편이에요. 적죠. 칼럼 많고.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믿고 볼 만한 쪽이라고 분류할 수 있죠. 일단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진짜 기사 읽을 만하다. 퀄리티 괜찮다. 맞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애덤 크래프턴이랑 제임스 캐슬이 했습니다. 맨시티는 호날두의 이적을 두고 그의 대리인과 협상을 하고 있다. 이 대리인은 막 당연히 멘데스겠죠. 우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조르지 멘데스는 이쪽은 이제 목요일 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수요일 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멘데스가 목요일 오전에 유벤투스 측과 만났다. 유벤투스와 호날두의 계약 상황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사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유벤투스가 호날두를 저는 FA로 놔줄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어쨌든 이적료는 챙겨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뭐 계약 기간은 남아있고, 호날두 그렇죠. 정도가 아무리 나이가 많은 선수라 할지라도 아니 단순히 마케팅적인 측면만 생각해도 이건 유벤투스 측에서 손해보는 게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베와 호날두 상황이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맨체스터 시티랑 뭐 협상을 하든 개인 협상을 하든 뭐 이런 게 이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직 여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정황상. 디마르지오 얘기를 좀 보면 마찬가지예요. 조르지 멘데스 유벤투스랑 협상하려고 토리노 갔다. 멘데스 목표는 호날두를 맨체스터로 이적시키는 건데, 이번에는 맨시티가 예전에 뭐 파리 생제르맹 얘기도 잠깐 나왔잖아요. 파리 생제르맹 같은 이런 다른 경쟁자보다 앞서 있는 게 사실이다. 유벤투스가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다른 얘기가 나온 건, 유벤투스가 호날두를 대체할 선수로 가장 높이 평가한 거는 제주스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제주스를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뭐 트레이드 카드로 살짝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과르디올라가 이거는 제주스 이적에 대해서 그린라이트를 켜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주스는 본인의 의중이나 뭐 모르겠죠. 이 선수가 어떤 식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더 레귤러한 출장을 위해서 나가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주스가 링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다른 팀들이랑. 그리고 팬들도 좀 그렇잖아. 많이 놓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사랑을 100% 받고 있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펩이면 난 제주스 안 놔줍니다. 그리고 일단 나이 젊고 이 선수 어쨌든 활용 가치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측면도 가능하고, 나는 제주스가 나가야 된다고 막 이러지 않는 이상은 이 선수는 난 내가 감독이라면 데리고 있고 싶은 선수일 거라고 봐요. 그렇죠. 일단은 킵. 그러니까 퍼스트 옵션은 안 되더라도. 그렇죠. 퍼스트 스트라이커는 아니더라도 킵. 로테이션 자원 정도로 제주스는 되게 괜찮은 선수죠.
그리고 이제 DS 애틀레틱에서 추가적으로 유벤투스의 부진이 이 호날두가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칼럼을 통해서 이런 호날두의 상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다뤘습니다. 사실 기사 양으로 보면 간략한 건 아닌데 그냥 쭉 이제 나열했어요. 호날두가 몇 골을 넣었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호날두 얘기를 우리가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맨체스터 시티 입장으로 좀 돌아가 보면 이건 우리가 케인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케인들이 빠그라지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케인이 잔류를 선택하고 나고 그 다음부터 딜이 좀 진전이 된 느낌 아니야? 왜냐면 그 전까지는 좀 미온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맨데스가 호날두 이적을 맨시티한테만 지금 오퍼한 게 아닌 것 같아. 여러 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파리도 그렇고 이따 뭐 얘기하겠지만 맨유 쪽에도 이야기가 한번 들어간 것 같고 정황상이에요. 뭐 오피셜하게 나온 건 아니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호날두가 유벤투스를 떠나서 다른 추가적인 챔피언스리그 도전을 할 수 있는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꽉 푸시를 한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게 맨체스터 시티인 거고. 지금 맨시티고. 근데 그 맨시티가 유력해진 거는 그 전까지는 약간 미온적인 느낌이었는데 케인들이 완전히 물 건너가고 난 다음에 여기로 확 문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기사를 좀 살펴봤는데 이것도 DS 애틀레틱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맨체스터 시티가 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좀 터무니없는 제안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케인들에 대해서? 케인들에 대해서. 맨시티가 5월에 그러니까 스왑 딜이 가능한 5명의 선수를 토트넘한테 제안을 했대요. 근데 이걸 보니까 우리 5명 줄게 케인 줘 이게 아니라 5명 이렇게 있어. 두껍인가요? 헌지 쫓고 선지 그래, 줄게. 그거 그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이거야. 5명 선수가 있어. 근데 이제 우리 얘네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너네 필요한 선수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6월에 근데 그 비디는 거절이 된 거 아니야 일단. 네. 그리고 이제 7,500만 파운드 플러스 2,500만 파운드의 딜을 제시를 했대요. 근데 이 7,500만 파운드는 바로 이거는 정황상 봤을 때 까였고. 그리고 아니 까인 게 아니라 다이렉트 돈. 다이렉트 7,500만이 일단 선수금. 그리고 이제 2,500만은 옵션. 추가적인 옵션으로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DS 애틀레틱에서도 7,500 플러스 2,500이라고 했겠지. 근데 이거 역시도 사실 저는 케인 딜에 있어서는 말이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맨시티가 이후에 1억 파운드 플러스 2천만 파운드를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협상을 해야겠다 하는데 레비가 우리 협상 안 해. 근데 이 얘기만 봤을 때 덕윤이 너 얘기가 맞는 게 레비는 지속적으로 납포세일을 외쳤어요. 납포세일을 외치고 그리고 만약에 뭐 얘기가 나온 금액이 그래도 뭐 레비가 오케이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얘기 나왔던 금액이 1억 5천만 파운드였어요. 근데 지금 맨체스터 시티 쪽이 제시한 이 얘기가 DS 애틀레틱 말이 맞다고 하면 차이가 너무 크거든. 그쵸. 이거는 맨시티가 내가 봤을 때는 과연 진짜 케인디를 성사시키려고는 했나라는 생각이 의심이 될 정도로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데려오고 싶어 했겠죠. 그리고 과르디올라도 요청을 했겠죠. 사실 과르디올라 정도 되는 감독이 있는 클럽에서 감독이 별로 그렇게 의사가 없고 얘기를 안 했는데 이렇게 큰 돈을 지불하면서 선수를 사오는 건 저는 조금 의아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펩이 원했기 때문에 그러면 맨시티도 그래 오케이 진심으로 우리가 데려와 볼게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비드는 제가 봤을 땐 터무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그러니까 저는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둘 중 하나야.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한 맨시티 보드진이 바보든가 아니면 간을 보려고 했던 그 레비를 너무 만만하게 봤든가. 왜냐하면 잭 글리시가 1억 파운드가 찍혔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내가 레비라고 칩시다. 케인을 이적시키려고 생각을 해. 그래 내보내자. 그런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토트넘 팬들이라는 게 있잖아. 그리고 본인이 어떤 생각하는 토트넘의 위상이라는 게 있고 케인의 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잉글랜드 선수 전체 중에서 누가 값어치가 제일 높나요? 해리케인이죠. 저는 해리케인이라고 봅니다. 무조건 해리케인이죠. 그런데 그릴리시가 1억 파운드가 찍혔어. 근데 이 정도 비드를 해? 레비 입장에서 이건 받을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 정도의 이적들은 우리가 어제 음바페 얘기했지만 서로 간에 존심이 걸려 있는 거란 말이야. 그릴리시가 이거 찍히면 최소 0.5배는 찍고 가야 되는데. 당연하지. 무슨 뭐 옵션에 1억 무슨 유로 이런 거 들어가면 명분도 없어. 이거는 맨시티가 만약에 이걸 비대했다면 이건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토트넘이랑 맨시티가 7월 말부터 지금까지 대화가 없대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거 협상조차 못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내가 봤을 때 맨시티가 정상적으로 정말 스트라이커를 구하고자 하는 팀이었다면 케인 딜을 이거 함과 동시에 다른 딜을 파라티치처럼 동시다발적으로 했거나 아니면 첼시가
홀란드 이렇게 보다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야 접어 다음 이렇게 갔잖아. 그래서 루카쿠를 선회해서 데려왔잖아. 그것처럼 케인 보다가 안 될 것 같아. 우리 돈은 이건 도저히 안 돼. 그러면 하고 바로 다음으로 빠르게 갔어야지. 근데 너무 미온적으로 지금까지 온 게 아닌가. 그렇죠. 일단 그게 안 됐고 이 댄킬 패트릭은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뭐 시티가 마치 이게 협상이 끝난 것처럼 행동을 했고, 그러니까 파토 나고 나서야 이제 부랴부랴 스트라이커 매물을 찾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것만 사실 저희가 좀 종합해서 봤을 때도 이거는 맨체스터 시티가 너무 상황 자체를 좀 안일하게 본 게 그래. 아니에요. 이 상황이 만약에 한 달 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괜찮아. 시간이 있지. 찾으면 돼. 그런데 지금 이적 시장 얼마나 일주일 남았는데 지금 와서 이러는 거는 맨시티의 보드진이 조금 너무 쉽게 생각한다. 너무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맨체스터 시티는 호날두를 계속 좀 데려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BBC에서도 이 라파엘 호니그스타인이랑 줄리안 로렌스 그리고 크리스토프 테레 이 세 명 모아놓고 호날두 맨시티가 어울리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로렌스 같은 경우는 근데 이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호날두는 펩이랑 안 맞다예요. 그 얘기를 팬들도 많이 하잖아. 네, 근데 저도 사실 동의하거든요. 플레이 스타일뿐만이 아니라 이 캐릭터성에서도 안 맞아. 성격적인 부분이라. 그렇지. 아니 막말로 유로 때 호날두가 했잖아요. 감독 옆에서 펩이 그거 보고 있겠냐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치면 말도 안 되지. 그래. 그게 말이 되냐? 저는 사실 그때도 그렇게 뭐 썩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로렌스 같은 경우는 호날두 펩의 축구 철학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얘보다는 아니오라고 하는 거에 난 동의한다고 생각한다. 근데 호날두 골 많이 넣을 거다. 왜냐면 맨체스터 시티 엄청 기회 많이 만들어 줄 거니까. 그러니까 비록 호날두가 이런 기본적인 프레싱이나 아니면은 펩이 추구하는 그런 카운터 프레싱 이런 거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호날두가 골은 많이 넣을 것 같다. 호날두가 지금 팀 활동량 보면 떨어져 있어요. 예전이랑 달라. 그렇죠. 개인의 어떤 그 신체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뛰지 않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펩은 선수들한테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요구하는 감독이잖아. 그렇죠. 메시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어떤 옛날부터 쌓아온 게 있는데 호날두에 대해서도 이제 만나는 거 아니야. 근데 똑같은 어떤 그 관점을 적용해 줄 것인가. 그렇죠. 물론 그거를 생각을 해봐요. 선수의 위상이야. 메시 호날두가 동급의 신계의 선수라고 생각한다 치더라도 관계라는 게 다르니까. 그렇죠. 펩은 항상 메시를 언제나 올타임 넘버원으로 생각했으니까. 논외로 봤잖아요. 네. 그리고 호니그스타인도 비슷한데 호날두는 펩이 선호하는 유형의 플레이어는 아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보는 것 자체는 되게 흥분되는 일이다. 그래, 흥미로운 일이야. 진짜 흥미로운 일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테레 같은 경우도 당연히 마케팅적으로도 좋다. 그리고 골도 많이 넣을 수 있을 거다. 근데 이거는 맨시티 장기적인 플레이는 아니다. 근데 뭐 장기적인 플레이 아닌 건 사실 뭐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 솔직히 말해서 이거 아주 되게 과격하게 얘기하죠. 1년짜리일 수도 있어요. 그냥 비기어 보고 데려오는 걸 수도 있어요. 진짜 하네. 네. 왜냐하면 내가 맨체스터 시티의 보드진이라면 아까 같은 안일한 플레이를 했지만 호날두를 데려온다. 그러면 1년 호날두 다음에 홀란드 입찰로 그래. 생각을 해야 다음 스텝 아니야. 자연스럽게 넘어가야지. 그렇지. 근데 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이야기들이 퍼져나옵니까? 이것만으로도 솔직히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직원이라면 올해도 됐다 라고 생각할 것 같아. 아니 설령 이 딜이 안 돼도 지금 이만큼 이슈 그러니까 어쨌든 호날두 딜이라는 게 이만큼 파급력이 크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얘기해봐야 될 거는 지금 맨유 팬들이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거든요. 네네네. 당연히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